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맥은 고조선 시대에도 진화에서는 흉노라 하지만 대륙을 정벌하고 정복을 하며 대륙을 지배한 고조선의 일파였습니다. 따라서 진화, 즉 중원의 나라들 거의가 우리 구이족이 분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맥은 한 나라와 싸움에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고조 유방은 건국을 하여 2년 후인 32만 대군을 이끌고 산서성 대동형까지 진군을 했으나 그는 백등산에서 포로가 될 만큼 예맥은 아주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이후 묵돌선우는 한 나라의 지배를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강력한 기마군단을 앞세워 돈황을 접수하고 고비 사막을 넘어서 돌판 분지와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서역 지역까지 원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서역에는 누란, 우전, 오손, 호갈 등 무려 36개나 되는 오아시스 국가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예맥의 군문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맥의 영토는 동으로는 서만주로부터 바이칼호까지 그리고 에니세이강, 오바강 상류 유역까지 서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포함해서 파밀 고원까지였고 남으로는 골륜 산맥으로부터 스아이댐 분지를 거쳐서 전안내, 난주 그리고 오르도스를 넘어 만주까지 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양자강 중류역에는 많은 이민족이 살고 있었으며 전한시대에는 군현 제도를 두어서 통치한 것입니다. 이때 현재의 사천성으로부터 운남성에는 당시 30개 이상의 이민족이 살고 있어 한나라는 처음 이러한 이민족의 장에게 자기를 주어서 회유를 했고 후에는 한인 제인들을 보내 한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래서 점차 군현 제도 중에서 한화화하였다 하고 있으나 이는 한나라는 서안을 중심으로 섬서성 일대 조그만한 도시 국가에 불과했는데 한이 각지에 군현을 설치하여 광활한 진화 대륙 전체를 통치한 것처럼 알려지게 한 것은 역사의 북끝에서 각색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는 예맥 조선의 아주 작은 속방에 불과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여 진화의 사학자들도 황국시대 유라시아의 80%가 우리 영토였고 그리고 삼국시대도 중원을 정벌하고 정복하여 지배한 것을 말하고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는 반도를 주 무대로 활동한 것으로 우리나라 자학 반도 식민 학계와 저명 인사들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와 남제서 등 수많은 역사 기록에 쓴 우리가 대륙을 지배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국시대와 배달국시대는 물론 삼국시대도 우리가 대륙을 지배한 것을 수차 밝힌 대로 진화는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했다고 말하나 이는 진왕의 영정은 육국을 병합한 서이족으로 흉노 35족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에서는 진왕 영정을 진시황이라 하는데 황제 제도도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있었음도 이미 밝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진왕 역시 흉노족 계열의 오래의 후손으로 한족이 아닌 동이족입니다. 하여 이 사실들은 진화의 역사를 아는 부산연도, 은진도 한족의 나라가 모두 동이족 나라라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나라도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며 춘추전국시대 나라들도 대부분 북방 동이족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도 바로 알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륙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은 진화인이 말하는 흉노족으로 그 주체는 예맥 조선이었던 것입니다. 예맥은 고조선의 일파로서 구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였고 진화인들은 자기들 나라라는 은주와 춘추 전국시대 진초 연제 한 위 조 금 원청 등도 모두 동이가 세운 나라입니다. 여기서 흉노의 시조는 삭정으로서
서기전 2177년경 고조선 3대 가륵 당군 당시 사람이고, 또한 고조선의 구국이라는 일파로 그 주축이 예맥조선이나 진화와 일본은 예맥과 낭랑조선을 지워 덮었던 것입니다. 예맥은 중원을 지배하고 황하 유역을 휩쓸었던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유방은 진시황이 수복한 만리장성 서북에서는 이미 묵돌 선우가 기마민족 나라인 예맥조선이 강대한 제국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항고조 유방은 건국 2년 후에 32만 대군으로 예맥을 침공했으나, 이에 묵돌 선우가 이끄는 40만 기마 군단에게 7일간 포위되어 예맥조선의 치욕적인 항복으로 한나라 건국 초부터 무려 60여 년간 예맥의 속국인 것도 이미 밝혔습니다. 하여 이 치욕적인 전쟁을 진화 후세 사람들은 평생의 수치라 했던 것입니다. 한 왕실의 7대 무왕이 이 수치를 씻기 위해 예맥 소토를 위해 의욕적으로 휩쓸 때, 이때 예맥은 내분으로 중원에서 밀려났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사학계는 아직도 반도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제가 왜곡한 사대주의 사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지금도 고대사 영역을 반도에 축소시켜 놓고 있는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하여 오늘 또 KBS 역사 스페셜을 보면 김유신 장군이 반도에서 활약한 것 같이 소개하는 것을 보며 이를 해설하는 대학 교수도 반도를 못 벗어난 것은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하여 분명한 사실은 김유신의 전쟁터 14곳은 모두 대륙임에도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학계는 진화와 일본이 조작을 하고 왜곡한 거짓 역사를 우리 역사로 보도할 건가 한심하며, 우리 국민의 혼까지 팔아먹는 이 사학계는 반성을 하고 이제는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계가 조선조 이래 이 사대주의 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것도 문제려니와, 따라서 일제 식민사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고대사 영역을 반도에 심으며 축소시켜 8.15 광복 후 80여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19세기 세계와 다른 세계이고, 또한 20세기에는 고대 지식이 무려 150배나 팽배했고, 또한 지금은 인터넷 시대의 21세기는 그동안 일본과 진화인들이 역사 왜곡 조작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학계는 일제의 조선사 편수의 왜곡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들은 언제까지 우리 역사를 무지하게 방관만 할 것인지, 하여 이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서 우리는 세계로 웅비해 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세계적 사상가인 하이데크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한국이라 했습니다.